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산업공학과 코이즈 랩실 석사과정 한고은입니다. 오늘은 사회 연결망 분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5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사회 연결망 분석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왜 사회 연결망 분석이 필요한지에 대해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네트워크 형태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정체성은 관계적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이 그림처럼 문맥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이 바뀌고 그 안에서 개인의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작가와 매체 연결, 페이스북, 융합기술 특허 연결 등 다양하게 네트워크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네트워크는 이 네트워크 내 구성 요소 간의 상호 의존성을 이해할 수 있고 네트워크 전체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연결망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먼저 사회 연결망이란 개인과의 관계를 넘어서 개인, 집단, 사회의 관계를 의미하며 사회 연결망 분석은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 또는 상호작용하는 개체 간 관계의 패턴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사회 연결망 분석 관점은 구조 및 관계적 분석 방법을 사용합니다. 개별 개체들은 다른 개체들과 연결된 사회 연결망을 구성하고 사회 연결망 내에서 다른 개체들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개체 간 관계의 구조적 형태와 내용을 파악하고 측정하여 가설을 검증하게 됩니다. 기존의 개인의 속성만 고려하고 상호작용 환경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개별 및 변수 중심적 분석 방법과는 구별됩니다. 네트워크를 표현하기 위한 수학적 방법은 그래프와 행렬이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노드와 엣지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빨간 원과 같은 형태를 노드라고 부르고, 노드는 그래프에서 개별적인 개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드를 이어주는 연결선을 엣지라고 부르는데, 그래프 이론에서 노드와 엣지를 통해 네트워크의 구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프는 관계를 나타내는 엣지의 유무에 따라 그래프의 종류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노드와 파란색 노드는 서로 엣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그래프는 관계의 방향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관계의 존재에만 초점을 둔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방향성과 연결 정도에 따라 종류가 나뉘게 되는데, 먼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에 따라서 엣지의 방향이 없는 그래프와 방향이 있는 그래프로 나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엣지의 방향이 있는 그래프의 경우 인 디그리와 아웃 디그리로 나뉘게 되는데 각각 들어오고 나가는 엣지의 수를 의미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초록색 노드의 인 디그리는 2개, 아웃 디그리는 1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된 정도에 따라서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는데 A라는 노드는 또한 연결된 정도에 따라서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는데 A라는 노드는 2의 가중치를 갖는 B라는 노드보다 14의 가중치를 갖는 C라는 노드와 더 강한 관계를 갖는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 정도가 있는 그래프는 관계의 가중치를 숫자로 엣지 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그래프는 사회 연결망 구조의 중요한 특징들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네트워크는 행렬로도 표현이 가능한데 특히 인접행렬로 주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인접행렬은 그래프의 노드 간의 연결 관계를 행렬로 표현한 것입니다. 행렬의 행과 열은 각각 그래프의 노드를 나타내고 각 항목은 노드 간의 연결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중치가 있는 경우의 행렬들은 해당 엣지의 가중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SNA에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로 크게 분포와 세분화가 있습니다. 분포는 네트워크 내에서 다양한 노드들의 연결 상태를 의미하고, 분포와 관련된 지표는 밀도, 중심성 등이 있습니다. 세분화는 네트워크를 이루는 특정 그룹을 분석하는 것으로, 네트워크 내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그룹을 나눌 때 사용됩니다. 세분화와 관련된 지표는 클러스터링 계수가 있습니다. 먼저 분포의 밀도입니다. 밀도는 네트워크에서 전체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며, 높은 밀도일수록 많은 연결이 이루어져 있고, 낮은 밀도일수록 연결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단 내 구성원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예시를 보면, 모든 구성원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네트워크 밀도가 100%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노드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인 네트워크 밀도가 22%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특정 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어떤 노드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노드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 네트워크를 봤을 때 A가 유리한 구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노드들에 비해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노드가 차지하는 중심적 위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정도 중심성, 매개 중심성, 근접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있습니다. 먼저 정도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다른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한 노드에 연결된 엣지의 수를 나타내며, 특정 노드의 연결 정도를 전체 노드 수에서 1을 뺀 값으로 나누어 네트워크의 상대적인 중심을 계산합니다. 매개 중심성은 두 노드 간의 최단 경로 위에 해당 노드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노드 A에서 노드 E까지의 경로 내에 존재하는 노드 C의 매개 중심성을 알아보고자 할 때,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는 A에서 C에서 B로, A에서 D로 가는 최단 경로는 A, C, D, 그리고 A에서 E로 가는 최단 경로는 A, C, D, E, 이렇게 세 개의 최단 경로에 속하기 때문에 노드 C의 매개 중심성은 3이 됩니다. 근접 중심성은 특정 노드와 모든 노드들 사이의 최단 경로의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전체 노드 수에서 1 뺀 값을 해당 노드에서 다른 노드까지의 최단 경로의 합으로 나누어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오른쪽의 그림처럼 C와 같은 노드는 다른 노드들까지의 평균적인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근접 중심성이 높습니다. 아이겐벡터 중심성은 이웃한 노드들의 중요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각 노드의 중심성 값이 그 노드와 연결된 다른 노드들의 중심성 값에 의해 결정됩니다. 중심성들의 전체적인 예시를 보면, 네트워크에서 빨간색 노드는 여러 노드와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도 중심성이 높아 직접적인 영향력이 크고, 파란색 노드는 다른 노드들과의 평균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근접 중심성이 높으며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록색 노드는 네트워크 경로에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개 중심성이 높고, 마지막으로 노란색 노드는 A, B, C 노드들이 중요한 노드라는 가정하에 인접 노드들의 중요도로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세분화의 클러스터링 계수입니다. 클러스터링 계수는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 노드의 클러스터링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노드의 이웃 간에 실제로 존재하는 엣지의 수를 이웃 노드들 간의 모든 연결의 수를 나누어 계산됩니다.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파란색 노드는 중심에 있고 빨간색 노드들은 이웃한 노드들인데 이 노드들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은 사회 연결망 분석 예시입니다. 8명의 응답자와 3개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있을 때 각 질문에 대해 동일하게 yes라고 답변한 사람들 간의 연결선을 추가하여 네트워크를 생성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는 8명의 응답자와 3개의 질문에 yes라고 동일한 응답을 한 사람들 간의 엣지를 형성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한 코드식입니다. 질문 1에 대해서 yes라고 응답한 A와 C, 그리고 D, H 응답자들 사이에 엣지가 형성된 사회 연결망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지표로서 정도 중심성을 사용했는데 이 정도 중심성은 특정 노드가 몇 개의 엣지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노드 F는 모든 질문에서 yes라고 답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상에서 가장 많이 연결된 응답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